내가 오래 살았는데 프랭클린이란 주가 암만 찾아도 없더라. 없죠? 자, 프랭클린 없죠. 미국의 바시험은 전통적으로 세 개의 이런 가상주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콜롬비아라고 하고, 콜롬비아라 하죠. 뉴욕은 올림피아라 하고, 그 다음에 DC 같은 데는 프랭클린 하죠. 그래서 프랭클린 나오겠다 하면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어디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자 하는 DC주의, DC 바의 jurisdiction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 다시 그럼 DC죠. DC 쪽에. 자, our highest court explain. 뭐라고 한시했어요? 자, primary, secondary, assumption risk case. 자, 첫 번째, 두 번째 위험에 대한 인수죠.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인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자, 나이트 케이스에서 우리 케이스죠.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그 관할의 최고법원이 얘기한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primary, secondary, assumption risk다. 자, 그럼 우리가 primary가 뭐고 secondary가 뭐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돼요. 그죠? 이해하고 그 차이를 잘 분석해서 어느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걸 판단하게 되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8, 90%는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보면 primary assumption risk가 뭐죠? primary assumption risk라는 건 뭘까요? 어떤 경우에요? 자, 1차적으로 내가 위험을 감수한다는 그런 이 원칙은 자,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으니까 뭘까요? 자, 피고 같은 경우는 primary assumption risk를 강조하면 될 거고 원고 같으면 뭘 강조해야 돼요? secondary assumption risk를 강조해야지만 내가 이 회사로부터 내가 손해를 인정받고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이트 케이스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닥트린이죠. 그죠? 닥트린. 그 법리를 하죠. 그 법리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자, 두 번째에 해당되는 위험의 두 번 가지고 인수란 게 뭐죠? 자, 피고가 자, 주의무가 있다. 야, 네. 자, 두 번째는 피고의 주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primary, secondary assumption risk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야, 뭐가 우리 사건에서 뭐가 이게 해당되는지 그리고 우리 케이스가 내가 지는지 이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재밌죠?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당연하게 뭘까요? 당연하게 주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불법상이죠. 민법상에 그죠?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자, 민법상의 주의무. 자, 민법상의 주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반하게 되면 당연하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책임이라는 것은 자, 어태치라는 뭘까요? 부착이 된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책임이 거기에 부착된다. 어떠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뭐라 하더라도 자, 원고가 knowingly 알면서도 자, 그러한 위험이죠. 그 상해의 위험을 맞닥뜨린다죠.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의무에 그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그죠? 주의 그 뜻은 뭐죠? 자, 뭐 피고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수한테 우리가 트레이닝 시켰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그죠? 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점프 원 스트라이트에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점프 사이에 그 스페이스가 정확하게 높으면 더 길어야 되는데 높아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국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 이거 보게 되면. 자, 이제 앞으로 knowing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형사법에는 이제 knowing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knowingly, intelligently, 그죠? willingly, 그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혹은 보통 with knowledg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또 knowingly, 그죠?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 나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볼까요? 우리와 같이. 우리 케이스, 그죠? 자, 나이 케이스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프랭클린 스프링 코트죠. 자, 이 케이스는 뭘까요? 피고의 손을 들어준 그런 케이스죠. 피고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원고 자체가 젊은 여성이었고 또 격렬하게 나이 케이스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용된 케이스죠. 이 케이스에는 보게 되면 한 젊은 여성이 미식 축구를 그죠? 미식 축구를 아주 격렬한 미식 축구를 하고 있었죠. 근데 피고가 이제 상대 팀의 이제 피고죠. 피고가 이 원고에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고 손을 밟아버렸어요. 미식축구에서 이제 잔디 있죠. 잔디 여러분들 잔디 있는데 공을 막 달리다가 공격하다 보니까 이제 그죠 넘어뜨려서 어떻게 보면 손을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이건 축구 경기에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손목에 그죠? 핑거니까 이 손가락에 상해를 입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앰프테이션 하는 손목을 이 핑거를 잘라야 되는 그죠?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까지 해야 되는 불행한 이제 사태가 발생된 거죠. 자, 원고 자체는 뭘까요? 자, 다른 경우도 이런 미식축구를 이제 했던 사람으로서 피고한테 자 플레이하기 전에 말했다는 거죠. 주의를 줬다는 얘기죠. 자, 살살 하라. 잘못하면 이제 내가 상해를 입으니까 살살 하라. 그리고 너무 그냥 강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죠. 보통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과격하게 되잖아요. 살살이 됩니까? 그냥 집중하다 보면 공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제 훈계죠. 주의에 귀를 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트 코트에서 어떻게 돼요? 이 코트에서 어떻게 되죠?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피고인 그 풋볼 플레이죠. 피고인 풋볼 플레이 자체는 원고에 대해서 주의 의무가 필요 없다. 원고에 대한 주의 필요가 없다. 단지 뭘까요? reckless, intentionally harmful, contact, 그죠? contact. 한마디로 뭐라고 보여? 무자비하고, 그죠? 의도적인 어떤 위의 행위를 피하는 것 이상, 그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민사상에 보게 되면, 주의문을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과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죠? 기본적으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사람을, 피고를 완전히 들여높여가지고 내가 일단은 밟아버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동경기에서 1대1로, 그죠? 또, 공동한 입장에서 경기를 벌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게 바로 뭘까요? 프라이머리, 그죠? 프라이머리 입장이죠. 프라이머리 입장. 그죠? 이해하셨어요? 정확하게.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케이스를 우리가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피고 자체에 주의 의무가 있다. 있느냐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그걸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의 어떤 주의 의무를 완화시키는, 그죠? 그런 협약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죠?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자, 원고에 주의 의무가 있었느냐? 주의 의무가 사실은 이 경기에서 주의 의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주의 의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한다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중과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무자비한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이걸 뭐 검토할 가치가 없죠. 이게 위험이 이게 주관적인 어떤 인식을 내가 갖고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건 물론 이제 보게 되면 뭐 형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사실상은 뭐 피고한테 그런 의무를 좀 어떻게 보면 완화시킨 그런 우리가 서로 돼 있는지도 그래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질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따라서 뭘까? 이 케이스는 뭐가요? Primary Assumption Risk에 해당된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Primary Assumption Risk에 해당되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케이스도 어떻게 돼요? 피고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다. 피고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다. 왜냐면 이 케이스는 뭘까요? 나이트 케이스래. 나이트 케이스는 뭘까요? 우리한테 인용된 케이스지만 여기서는 뭘까요? 미식 축구 선수 경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동등하게 서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경기 중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감수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뭘까요? 일반적인 동등한 경기에서 발생되는 거고, 하지만 세컨더리 경우는 어떨까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다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죠. 쉽죠? 쉬워요? 자, 이거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나이트 코트 케이스의 어떤 뭐라고 또 판시했냐면, 자, 기본적으로 좀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최소한 이러한 경기지 할게요. 한마디로 플레이어들이죠. 선수들이나 또 경기 운영자들은 참가자에 대해서 그런 의무가 없다. 의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연의 내재적인 위험이라고 간주되는 그런 상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니죠? 뭐 권투 경기에서 1대1로 한다 그러면 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얻어치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죠?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 사람이 실명이 됐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쳐서 뇌진창이 됐다든지, 뭐 죽어도 이것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뭘까요? 그 스포츠 갖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차라리 하지 말아야죠.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데. 근데 한다 그러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한다는 우리가 각서를 써서 그죠? 그 사명을 그죠? 서명을 해서 내가 거기에 용해야 되겠죠. 또한 뭐라고 또 단시했냐면, 자, 피고 자체가 이런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것을 제거한, 한마디로 이제 뭐 제거한다는 뜻은 원고를 보호하는 측면이죠. 스포츠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원고를 보호하거나 또 제거할 법적인 의무는 없을 줄 알아도, 자, it is well established. 여기다 이제 밑줄 보세요. 자, 라고 이제 일반적인 판시 내용이에요. 라고 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법의 원칙들이죠. 자, 피고는 자, 주의 의무가 있다. 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위험이 있다. 참가자들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위험인 거죠. 그리고 스포츠의 그런 내재적인 그죠? 리스크 자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넘어서. 그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서로 공을 다투면서 공을 뺏으려고 하는 건 좋지만 뭐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머리 부닥치고 뭐 이런 건 좋죠. 근데 공하고 관계없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죠? 특정한 부위를 일격을 가했다. 뭐 이런 것은 그 리스크가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 본연의 어떤 스포츠 갖고 있는 내재적인 그런 위험 자체를 증가시키지 않는 그런 것은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또 뭐라고 또 판시했냐면, 자, 스포츠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법적 의무의, 피고의 법적 의무의 범위라는 건 뭘까요? 어떤 스포츠의 그 특성뿐만 아니라 그 피고의 역할에도 우리가 그리고 스포츠와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라는 환경 등등과, 그리고 또 해당 의무, 그죠? 주의 의무의 성격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 주의 의무, 기본적인 주의 의무라는 것이 이런 피고의 역할과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이제 문제 행위 자체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연해 설명한 거죠. 이건 스포츠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도, 그죠? 보게 되면 그런 피고의 주의 법적인 의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 자체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야구냐, 뭐 축구냐, 농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피고의 역할이 뭐냐, 그죠? 또 스포츠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뭐 골키퍼냐, 뭐 플레이어 경기 선수냐, 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야구 같으면 투수냐, 그죠? 그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마디로 이러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나이트 코트죠. 이러한 슈프림 나이트 코트 케이스에서 우리가 판시한 내용들이죠. 아주 중요한 케이스죠. 여기서 이제 판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써야 된다. 자, 텐 고다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용된 케이스가 텐 고다드예요. 캘리포니아 코러필.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는 원칙에 어긋나는데 콜롬비아라고 적어야 되겠죠. 콜롬비아.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출제위원들이 이제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콜롬비아로 바꾸면 되죠. 하여튼 캘리포니아 코러필에서 고등법원 1995년도 보게 되면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굳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어요. 따를 필요 없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인용은 할 수는 있겠죠. 뭐 우리가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아니다. 한마디로 컨트롤링 케이스는 아니고, 한마디로 persuasive, 그죠? 한마디로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을 할 때, 기본적인 문장을 작성할 때 써야 되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캘리포니아 콜롬비아 법정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의 공동 참가자죠. 공동 참가자가 서로에 대해서 자, 주의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없죠. 나도 코치와 인스트럭터죠. 코치와 이 소위 뭐 선생들 뭐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 자신이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케이스는 없지만 캘리포니아 소위 콜롬비아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들? 자, 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뭘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또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케이스가 뭐예요? 그죠? 가라르디죠?
이 케이스 보게 되면 말로, 무조 말을